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집값이 아주 역사상 최대치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5억 아파트가 1억으로, 여기 집은 80% 폭락합니다. 거품 폭등, 금리 인상, 가계부채, 신도시 공급 폭탄, 인구 감소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경제성장률이 장기 침체하면 바닥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곳은 더 위험합니다. 지금 덜 떨어진 곳은 나중에 한 방에 무너지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하며, 갭 투자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세가 폭락으로 경매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도와 매수 타이밍, 입지 추천을 해드립니다. 전화주세요. 5억 아파트가 1억, 여기 집은 80% 폭락한다. 지금 이게 지옥의 문이거든요. 이제 서서히 집값이 계속 추락하면서 이쪽 문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한국 부동산은 일본 부동산 버블 분기 따라갈까? 지금 현재 여기 일본, 그리고 여기는 한국 버블 분기 과정이에요. 1번에서 6번까지는 공통점인데 이제 7번, 8번 이 부분이 저는 닮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주 위험합니다. 볼까요? 자, 1번 부동산 버블 8년 플라자 합의 1984년부터 91년까지 우리나라 볼까요? 자, 부동산 버블 8년 코로나 사이에 끼긴 했지만 2014년부터 21년 계속 졌죠? 미국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일본 부채는 GDP 대비 300%, 한국 부채 GDP 대비 300%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 감소, 생산 인구 감소,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인구 감소, 생산 인구 감소,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똑같죠? 자, 4번 부동산 거품 무려 250% 폭등. 자, 부동산 거품 무려 300% 폭등. 특히 서울하고 땅값이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후 급격한 인하. 지금도 보세요. 금리 인상 후에 급격한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상 후 인하. 이번에는 이제 다시 또 금리 인상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금리를 감당을 못하죠. 자, 신도시 200만 가구 공급, 신도시 150만 가구 공급. 지금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죠. 3기 신도시. 그런데 얘들은 경제가 장기 침체됐고요. 실질적으로 거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폭락이 80%까지 많게는 이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 단기냐 장기 침체냐, 자, 이거는 이제 국제 정세도 달려있지만, 국제 경제 환경도 달려있지만, 우리나라는 먹거리가 일본보다는 두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침체는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부동산 폭락은 을의 반토막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합니다. 이제 미래 입지 지도 한 등급이라도 올려서 여러분들이 잡거나, 투자 목적인 사람은 무조건 자기 돈에서 한 등급이라도 올려가지고 잡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실거주를 하더라도 그쪽 등급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수도권 지도죠? 보면 서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주변에 북쪽으로는 뭐 그냥 짧게 고양시 일부, 뭐 남양주 일부, 남쪽으로는 길게 광명, 안양, 군포, 수원, 과천, 성남, 용인, 하남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급이 이제 경기도 웬만한 곳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국 입지 분석 꼭 1등급, A등급부터 지금 H등급까지 나눠놨는데, 웬만하면 하나라도 더 위로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세요. 먼저 A급 강남 원,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쪽입니다. B급 강남 2하고 용산이 여기에 포함돼요. 서초, 방배, 대치, 개포, 이촌, 한남, 성수. 자, C급 강남 3. 강남 3는 이제 강남의 외곽이죠. 재건축이나 한강변 라인이 포함됩니다. 양재, 수서, 일원, 여의도, 목동, 흑석, 용산, 성동, 송파, 과천, 아예 구라든가 도시를 제시했죠. D급 서울 중심 지역입니다. 마포, 광진,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판교. 어떻습니까? 서울만 해도 벌써 4가지로 나눴어요. 2급입니다. 자, 서울 외곽, 경기 핵심,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중랑, 은평, 금천, 구로, 광교, 위례, 분당. 자, 경기도는 이제 나왔어요.
집값이 물론 여기보다는 좀 더 비싸지만 가격 차이가 확 줄었죠. 그래서 특히 경기도는 조심해야 돼요. 3기 신도시도 많아서. F급 경기 중심 지방 핵심 성남, 용인, 수원, 광명, 안양 2기 신도시 핵심하고 하남, 해운대, 수영, 수성구까지가 여기 F급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G급 경기 외곽 아주 위험합니다. 외곽은 G급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외곽이에요. 경기도 외곽은 2기 신도시 외곽 광역시의 핵심 지역도 별로 좋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H급이 제일 많은데 광역시 대부분 지방 중수도시 대부분 여기에 포함된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과거 데이터 바탕으로 제시한 거예요. 빅데이터 바탕으로. 그래서 앞으로 미래 폭락을 한 이후에 상승장에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강남, 서울, 경기, 지방, 광역시 장기 유망 순서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순서대로 있는데 본인이 실거주 하더라도 나는 경기도에 살겠다 하면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많이 폭락했을 때 잡으면 좋고, 그 다음에 지방, 광역시도 지방에 그냥 그 촌에서 살 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좋은 곳으로. 아니면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 위로 하나라도 위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자, 강남,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삼성이 1라인 A라인입니다. B라인은 강남, 대치, 개포, 도곡, 서초, 방배. C라인이 용산, 이촌, 한남, 성수, 전략정비구역. 자, 그렇다면 이제 서울 지역은 재건축, 뉴타운 여기가 몰집된 곳이 서울에서는 괜찮아요. A라인이죠. 목동, 의도, 흑석 이렇게 이런 곳들. 그 다음에 한강변 라인의 모든 구들이 두 번째 라인에 포함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에서 외곽 지역이 세 번째겠죠. 노도강, 금관구, 서운중. 자, 경기도 볼까요? 신도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당, 평촌, 광교, 유래가 경기도의 탑 클래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기 핵심. 얘들도 물론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하고 닮아가는데 교산, 성남 일대의 분양, 창릉, 왕숙, 투 정도가 여기에 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의 핵심 과천, 성남, 광명, 용인, 안양하고 3기 신도시 대부분 분양 지역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마지막으로 지방광역시. 자, 부산을 본다면 자, 해운대, 수영구, 남구. 지방광역시에서는요 부산을 이길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광역시 세종대전, 대전에서도 서유성구, 광주는 북구, 영남권은 대구 수성구 정도가 앞으로 미래 입지의 탑 클래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2040년 지방인구 전멸, 집값 땅값이 폭락할 위기에 처했는데 대략 80%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도 한번 보세요. 2040년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보다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왜? 저출산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서울은 이제 용적률이 좋아져서 파란 거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기도하고 충청도 약간 일부 지역만 주황색이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다 파랗죠. 여기는 한 중간 정도 되는 회색, 강원도는 인구 전멸인 거예요. 전멸. 뭐 대도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2040년 인구 전망을 봤더니 수도권에서 길게 늘어져 있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이제 도읍지라든가 또는 광역시 이 정도 빼고는 전멸입니다. 즉 인구가 급감하는 곳은 집값이 뛸 수가 없어요. 버티다가 폭락, 상승장의 차별적 상승, 신고가 지역.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22년 현재 누구는 이만큼 떨어졌고 누구는 이만큼이나 내려왔고 누구는 22년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세종이라든가 또 경기도에서도 많이 떨어진 것도 이렇게 빠졌죠. 근데 누구는 중간 정도 빠졌고 누구는 아예 안 빠진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착각을 하기 쉬운데 얘는 뭐 좋아서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23년을 볼까요? 결국 23년에 이렇게 망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많이 빠진 거 막 잡으려고 안 해요. 왠지 나빠 보이니까. 이런 거 잡는데 버티는 거 잡다가는 망해버리는 겁니다. 22년에 중간쯤 빠진 것은 23년에도 비슷하게 빠질 것 같고 22년에 많이 빠진 곳들은요 23년에 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바닥을 50% 잡았을 때 똑같이 떨어진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은 많이 빠진 걸 잡더라도 많이 빠진 거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차별적 상승. 자, 50% 떨어졌을 때 회복이 못하는 곳들이 나오고 본전 겨우 회복하는 것도 나오고 신고가로 뛰는 곳들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입지 1번에서 8번까지 쭉 해줬죠. 그거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회복 못한 곳은 아예 접근도 하지 말고 그나마 본전 회복하는 것은 한번 판단하고 웬만하면 신고가 찍을 곳으로 접근해야죠. 그럼 신고가 찍을 곳이 뭐냐? 강남의 대부분, 서울의 대부분, 경기도의 한 주요 지역
경기도의 3분의 1, 광역시 핵심 일부, 광역시 전체의 한 5분의 1 여기나 신고가를 찍고 나머지는 본전치기 또는 본전치기도 못할 거예요. 지방의 극히 일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이제 분양어로 본다면 3기와 서울 유망지역, 이것도 유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곳들은 많이 찍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권, 여기는 이제 3기 서울 포함한 거예요. 경기 인천까지. 유망 분양도 무난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유망 분양은 대략 20% 정도밖에 안 돼요. 지방의 유망 분양. 그러니까 분양도 10개 중에 8개는 아주 안 좋으니까 새 아파트 산다라는 그 희망으로 덥석 당첨되면 안 됩니다. 또는 미분양에 집어넣거나. 자, 이제 위험한 투자 1, 2, 3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다주택자들이 1번입니다. 2번이 갭투자입니다. 3번이 영끌. 다들 영끌이 최고로 위험하다고 착각하는데 영끌은 버틸 수 있어요. 이자 부담이 문제라서 그렇지. 그런데 다주택자 갭투자들은 못 버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실래요? 자, 위험한 투자 먼저 3등부터 영끌입니다. 10억 한 채를 잡았다. 자, 10억짜리 자본금 자기 돈 5억 가지고 대출 5억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 잡았어요. 주로 작년에 잡았다고 보자고요. 얘 바닥까지 폭락하면 50% 떨어지면 5억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자본금은 싹 날아가 버렸어요. 대출 5억 남았네요. 자본 탕진한 거죠. 근데 원금 이자를 갚느라고 얼마나 마음고생 하겠어요. 집값은 떨어졌는데 손실이 확대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버틸 수는 있어요. 왜? 이자만 갚을 수 있으면 되니까. 원금 이자 좀 요즘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더 많이 내게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위험하긴 합니다. 두 번째 2위 갭투자. 갭투자가 훨씬 위험해요. 영끌보다 폭등장에 잡은 갭투자가 더 위험하다고요. 10억짜리 한 채. 자, 역시 똑같이 떨어졌어요. 자본 5억에 전세값 5억이죠. 이번에는 대출이 아니라. 자, 5억 자본 빵원으로 전세만 덜렁 남았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본 탕진했고 전세가 하락하면 나중에 전세 이제 돌려줘야 하는데 못 돌려주니까 전세도 2, 3억 하락했을 거 아니에요. 매매가가 5억 떨어졌으니까 2, 3억이 작은 돈입니까? 그거 못 돌려주다 보니까 전세 하락해서 경매당합니다. 무조건 당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딴 데서 빌려와가지고 버티면 되죠. 경매 위기. 그런데 이건 답이 안 나와요. 다주택자들 1위 10억짜리 세 채를 잡았다고 보자고요. 자, 그러면 30억이나 되네요. 세 채니까 자본 15억에 전세 15억. 자, 15억이나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자본이 빵원, 전세값만 덜렁 남았어요. 그러면 자본을 완전히 탕진하고 전세도 3개를 갚아나가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의 유력합니다. 경매 파산당해요. 지금 많이 빠졌다고 안 팔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빠졌으면 모를까 한 20% 언저리라면 던지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번에는 80% 폭락 위험 1번에서 7번. 특히 3기 신도시 원박기라든가 지방이 위험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기가 많이 빠진다고요. 결론적으로는. 제목과도 일치하죠. 자, 여기 보시면 1번 연천, 포천, 양평, 여주, 뭐 이천 이런데 2번 파주, 양주, 동두천 3번 김포, 이천, 인천 4번 시흥, 안산 5번 화성, 오산 6번 평택, 안성. 왜 이쪽이 더 위험하냐면 이게 지금 3기 신도시의 바운다리예요. 이 서울이 여기에 있죠. 자, 3기 신도시 대부분이 이 안쪽으로 분양을 하는데 얘들보다도 입지가 안 좋다라는 것은요. 나중에 이 150만 가구의 무지막지한 물량 폭탄에 더군다나 지금도 물량 많은데 못 견딜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7번 마지막으로 7번 1번에서 6번까지 이 원 큰 거. 그리고 7번은 지방 전체 어디 하나 지방은 광역시 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할 것 없이 안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번에 대폭락 3대 손실 비싼 아파트 그 다음에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거 위험한 분양. 먼저 비싼 아파트가 제일 많이 떨어져요. 하락할 때는 비싼 게 많이 떨어집니다. 갭 투자 영끌 투자 금액 대비 최대 폭으로 위험하겠죠. 특히 다주택자들 갭 투자는 더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강남 비싼 아파트. 자, 금액만큼 하락폭이 무지하게 큽니다. 보세요. 벌써 26억까지 갔던 곳들이 18억. 걔들은 팍 떨어지잖아요. 더. 재건축, 재개발, GTX가 더 많이 떨어진다는 것도 기억을 하세요. 얘들이 상승장의 거품이 심했기 때문에 하락장에
금액으로 봤을 때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상승장 폭등, 하락장은 폭락.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어디가? 재건축, 재개발, GT에서 강남 비싼 아파트가 이렇다고요. 자, 이번에 B아파트. B아파트는 아파트만큼 폭등하지는 않았지만 그 금액 대비 하락폭이 크고 다음에 회복도 못하는 곳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먼저 주택이 아닌 비주택, 상가, 오피스, 생활형 숙박시설 가격 대비 폭락합니다. 상가가 제일 위험해요. 특히 이런 것들 여러 개 잡은 사람들 신경 쓰세요. B아파트, 빌라, 아파텔, 도시형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도생, 도시형 생활주택 가격 대비. 그 다음에 위험성 있는 것, 비싼 것, 항상 비싼 것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 채 잡은 사람들, 공실 위험성 있는 것들, 안 팔린다 이런 부분들. 위험한 분양도 신경 써야 돼요. 자, 고분양가 때리는 곳들은 진짜 조심하세요. 또 고분양은 아닌데 무리하게 분양받는 것도 위험해요. 입지 대비 거품, 미분양, 할인 분양, 나중에 할인 분양, 떨이 분양 30% 하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미분양, 상승장, 지금 같은 아직은 하락장이긴 한데 초기이기 때문에 최악입니다. 미분양 잡는 것은. 나중에 할인 분양, 떨이 분양 할 수도 있으니까 미분양 절대 보지도 마세요. 자, 준공후 미분양, 지역택 조합 최악이죠. 이번에 하락장 3억으로 매입 수익률을 따져봤어요. 지금 상투장에서는 또는 하락장 초기에서는 갭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좋지 않아요. 그런데 바닥 근처에서는 최고의 수익률을 거두는 게 갭 투자 1등이고 두 번째가 분양이고 분양 관련된 거고 세 번째가 실거주 순입니다. 자, 먼저 하락 3억 매입 갭 투자 실거주가 폐지되죠. 지금 폐지되고 있잖아요. 이제 조정지역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내년 초면 서울도 사라질 거예요. 하락장 조정 투과지역 거의 해제됐습니다. 자, 주요 지역. 다만 강남 서울은 해제가 안 되는데 내년에 이제 경기 중심 지방 중심 웬만한 곳은 다 해제됐죠. 자, 바로 이곳들 중심으로 강남 서울 경기 중심 지방 중심 중심으로 갭 투자를 하면 좋아요. 수익률. 자, 15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8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8억은 3억 갖고 잡을 수 있어요. 3억 갭 투자로. 그런데 이 8억 22억까지 뛰는 바람에 14억이나 올라갔네요. 3억 가지고 14억이나 차익을 챙기는. 대단하죠. 두 번째, 분양 관련된 거. 자, 전매 축소. 특급 지역 전매 제한 6개월에서 1년. 이제 전매 제한이요. 무지막지하게 가지 않을 거예요. 사전 청약도 취소된다고 이제 사전 청약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3기 신도시 전매 제한도 풀릴 겁니다. 6개월 1년으로 뭐 6년 7년 5년짜리가 어디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다 미분양 되는데 주요 지역 강남 서울 대단지 3기 신도시 지방의 중심 지역 바로 이런 데 넣으면 되겠네요. 분양. 수익률은 자 8억이 16억까지 갔다고 봐요. 그러면 3억 분양했을 때 16억으로 갔으니까 8억의 차익을 거둡니다. 갭 투자보다는 훨씬 떨어지죠. 자, 거주 볼까요? 실거주로 매입했어요. 지역별 거주 목적 매입. 주요 지역,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거주 그냥 실거주했다고 보자고요. 5.5억짜리 밖에 못 잡겠네요. 자, 이게 이제 5.5억이 3억으로 떨어지니까 3억 그대로 잡았어요. 빚도 없이. 그럼 8억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3억이 8억으로 올라간다는 조건 하에 5억 차이. 어떻습니까? 갭 투자, 분양 이거에 비해서 거주, 실거주 목적은 현저하게 투자성이 떨어지죠. 자, 네 가지 모두 갖춰야 떼돈 번다. 꼭 기억하세요. 모두 갖춘 거. 꼭 타이밍만 잡아서는 안 돼요. 입지도 좋아야 돼요. 물건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자금 활용을 잘해야 돼요. 갭 투자를 한다든가 빚 투자를 한다든가 이걸 네 가지가 다 갖춰졌을 때 최상의 수익률. 집값 하락장 10억, 4억 갭 투자, 서울 투자 바로 이런 조건을 다 완성시키면 이렇게 돼요. 자, 18억 아파트가 10억 정도 떨어졌다. 4억이면 잡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10억이 26억으로 가요. 수익은 16억.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죠. 이 네 가지를 다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라도 부족했을 때 먼저 타이밍을 못 잡았을 때 입지 물건 다 줬는데 타이밍이 안 좋아. 집값 꼭지에 잡아버렸어. 그러면 10억에 잡았을 거 아닙니까? 4억. 결국 얘 6억에 떨어졌다가 결국은 14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나마 서울이니까 14억으로 올라가죠. 수익은 4억. 자, 이번에는 입지를 잘못 잡았어. 타이밍 물건 다 좋은데. 집값 하락당 10억에 서울을 잡았습니다. 자, 18억 아파트가 자 10억 4억 갭이죠. 다시 또 18억으로 올라갑니다. 수익률은 8억. 대단하죠? 자, 서울을 잡았다면 더 많이 갔을 텐데 18억이 10억 돼서 그냥 회복만 했다는 것은 서울을 안 잡고 딴 데를 잡아서 이렇게 된 거죠. 입지의 문제였죠. 이번에는 물건 부족, 타이밍, 입지, 자금 활용 모든 걸 다 갖추는데 물건이 문제야.
뭐 나홀로를 잡았다든가 아파트가 아닌 걸 잡았다든가. 여기 보면은 자 13억 아파트 아닌 것들이 얘들은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자 10억으로 떨어졌다. 4억 계보로 잡았어. 끼케야 16억. 자, 다 좋았는데 아파트를 안 잡는 바람에 또는 나홀로 아파트를 잡는 바람에 수익이 6억밖에 안 돼요. 16억까지 올라갈게. 그 다음에 자금 활용 부족. 자 타이밍 입지 물건 다 갖췄는데 그냥 빚 없이 실거주를 해버렸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못 번다고요. 집값 하락장 볼까요? 자 7억 아파트가 4억으로 떨어졌어. 그대로 실거주 했네요. 자 4억 가지고. 자 그러면 이게 또 10억으로 올라가니까 수익률 6억. 어떻습니까? 다 4에서 6억밖에 안 되죠. 다 갖추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5억 아파트가 1억으로 여기 집은 8% 폭락한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토네이도 모든 아파트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착륙을 막기 위해 2023년 상반기에 모든 규제를 풀 것이며 하반기부터는 미분양 매입, 신규 주택 매입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엄청난 부양책을 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때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입니다. 감사합니다.